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7일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고용 추세 지수가 최근 4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향후 고용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이 기대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약 12조엔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10조엔은 경기 부양을 위해 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화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 불황, 저성장 시대, 말만 들어도 답답해지는 단어죠. 최근 경제와 관련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제의 전성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비관론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성장, 고실업 사태는 이제 세계 경제 공통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분위기 암울합니다. 약세로 개장을 해서 약세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 마감에 이르러서 낙폭을 크게 줄여서 상승 반전 좀 해주나 기대를 했는데 약보합권에 머무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이슈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맞물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알코아와 몬산토는 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 개막에 따른 뉴욕 증시의 움직임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0.3%대로 내려갔습니다. 다우 지수 13,384.29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1,461.89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서 3,098선에서 장 마친 모습입니다. 유럽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그래프를 보면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하락폭을 키운 모습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미루기로 결정을 하면서 금융주만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지수입니다. 영국 FTSE 지수 0.41% 내려갔습니다. 6,064.58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56% 밀린 7,732선, 프랑스 카크 지수 0.68% 떨어진 3,704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시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 증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에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 같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대부분 내림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은행주를 제외하고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들이 떨어졌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83% 하락한 1,599선에서 마감됐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23,329.75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2,285선에서 마쳤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원달러 환율 0.1원 상승한 1,063.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이코노미스트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에너지에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fuel, 즉 코어에 관한, 석탄에 관한 에너지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석탄 에너지가요, 전 세계의 2/3 of electricity, 3분의 2 정도의 전 세계에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석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그린을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석탄의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가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린 추세에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석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표를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표가 쭉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천연 가스, 그다음에 코어, 즉 석탄, 그다음에 이제 오일에 관해서 쭉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석탄에 관해서는요, 최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이제 곡선이 높이 샤프하게 올라가면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직히 그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상으로도 그렇고 점점 줄이자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럽에서는요, 석탄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굉장히 상황이 좋았을 땐 사람들이 이제 그린을 중시를 하면서 많은 좋은 에너지들, 또 태양열이라든지 좀 하이테크, 하이 기술이 달린 그런 에너지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약간 조금 추세가 좀 주춤하면서부터는 모두가 석탄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아무래도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석탄에 투자를 하면 긍정적으로 이제 큰 리턴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불황에 맞춰서 새롭게 늘어난 석탄 수요에 대한 투자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투데이에서 2013년도에는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주는 그런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채널이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도 1월 달부터 이제 해서 2013년도에 과연 투자를 하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배론 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채를 많이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That could be the most important. 자, 이제 부채가 지금 올해 2013년도에 투자 종목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먼저 손꼽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게 되는 이퀴티, 즉 주식 이야기인데요. Easy on Equ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은 그렇게 탄탄한 시장이 아니라서요. 또 2013년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주식 같은 경우는 다른 해보다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인도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던가 선진국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래도 인도 주식들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가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 성황을 이루면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야 할 것이 바로 adding shine인데요. 바로 귀금속류입니다. 금을 비롯해 은, 플라티늄, 팔라딘 같은 여러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집어넣어줘야 좀 더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살짝 보이고 있는 건데요. 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은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한 3%에서
5% 정도, 그리고 맥시멈 2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해의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투데이가 추천한 2013년 투자 포트폴리오 소개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지막은 조금 재미있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맨슈머라는 건데요. 맨슈머는 즉 컨슈머에서 앞에 맨자를 붙여서 남자들을 고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 문화는요, 여성들의 어떤 전유물 같이 느껴졌던 것이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0년대에 들면서부터 맨슈머 파워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타임즈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40%의 남자들이 그로셔리 쇼핑을 한다. 즉 슈퍼마켓에 가서 일반 생필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 44%의 경우는 자신들이 뭐 집안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슈머의 파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어떤 물건을 볼 때, 제품을 고를 때 이제 시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맨슈머를 타겟을 하는 어떤 종목들 또는 그런 거를 조금 잘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셔리 쇼핑뿐만 아니고 요즘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남자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나 소비 패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던 미니카에서요, 미니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라운드리 디터전트, 즉 어떤 세제 같은 경우도 여성성이 굉장히 크게 드러났던 핑크색이나 뭐 곰돌이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이랬던 것에서 패턴이 약간 바뀌어서 남자들을 타겟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씬티드 캔들스, 즉 향기가 나는 어떤 초 같은 것, 또 패션에 있어서도 남자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비 시장에 있어서도 남자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남자를 타겟한 바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자들을 타겟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 남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제조하는 곳들이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소비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숨어있는 글로벌 경제 이슈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2년 4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되는데요. 어닝 시즌 겨냥한 투자 전략 오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불광지점 박광식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201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2011포인트로 일단은 마감을 했고요. 네. 전체적인 지수를 본다면 지난해 그 하반기 이후에 그 지수가 올 초에 그 신고치 2040포인트 장중 찍고 약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인데요. 예. 신고치 돌파 후에 물량 소화 그 조정 장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장중 한 2000포인트 정도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지지로 하는 상승 추세는 좀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그 강한 그런 면모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하고 내수 관련주들이 어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지금 8조 원 후반대에서 9조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8조 7천원에서 8조 8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분기 그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연초 기업이나 애널리스트가 내는 실적 전망치의 경우 지나치게 좀 낙관적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낙관적으로 실적을 전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IT하고 저 원화 강세 수혜를 입는 그 내수 관련주들 이런 예.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애널리스트라고 좀 전망과 부합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산업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좀 여러 가지 업황이 바닥이긴 하지만 개선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애널리스트
그 전망과 좀 다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2012년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되면 어닝 시즌 좀 노릴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1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그 어닝 실적이 나오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비롯하면서 이제 IT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실적이 좀 대체로 양호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 중반서부터 이제 원화 강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에 따른 그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대체로 아마 실적이 좋게 개선되는 그러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삼성 IT 3인방, 그 전자하고 SDI하고 삼성전기, 그다음에 SK 예.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LG 그룹에 대한 그 저평가 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를 기관에서 좀 대량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LG 그룹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CJ하고 이제 CJ 제일제당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로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 이제 LG 생활건강과 오스테인 플란트, 뭐 빙그레, 메일리업 등에 대해서 아마 실적이 좀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과 중국 소비재 업종, 그다음에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네. 피할 또 업종이나 종목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 경우가 이제 최근에 12월 달에 좀 많이 올랐던 산업재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철강, 예. 화학 업종들이 좀 업황이 좀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상승세를 많이 시현했는데 예. 아직 좀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못한 측면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주, 예. LG화학을 비롯한 이제 화학주하고 코스닥에도 그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삼광밴드라든지 태광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약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의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화학주, 산업재 부품 업종은 조금 피해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주 또 다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 텐데 오는 10일은 이제 2012년 배당락 이후 맞는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배당락 후 첫 옵션 만기 프로그램 매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베이시스가 좀 많이 좁혀지면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계속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그 예측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게 어제 선물 매매에 있어서 외국계 펀드로 추측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주문 실수라고 좀 이렇게 장중 루머로는 이렇게 돌아서 어제 외국인이 9천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그 실수로 매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또 환매도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매도가 일어난다면 좀 더 이 생각보다는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한 배당락을 들어온 그런 그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한 2조 원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1월 달에 한 절반 정도는 좀 나왔거든요. 1조 정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이번에 다 나올지 순차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지난 며칠 동안 지금 조정 장세를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옵션 만기, 뭐 프로그램 그 차익 매물 출회 우려로 좀 예. 코스피가 약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 간의 그 이격도가 좀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제 이에 따른 그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나름대로 뭐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포털 관련주 이러한 것들은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여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주도하면서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어닝 시즌을 맞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 실적 장세로서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IT하고 매수 관련 음식료, 그다음에 예. 중국 소비 관련주로 조정 시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원화 강세에 따른 그 자동차 부분이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향후 전망이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지금 자동차 산업재. 업종에 대한 사실 전망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네네.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환율이 이렇게 지금 60원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 현재의 그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긴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 그 예상을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그 부정적인 방향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전문가와 말씀을 나눌 때는 사실 지금 환율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 해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네. 업종, 특히 이제 부품 쪽에는 큰 뭐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점장님 의견은 조금 다르신 거죠? 네, 조금 다릅니다. 제 네.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네. 자, 뭐 오늘장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뭐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IT 쪽, 특히 이제 LG전자 이러한 부분들의 IT 쪽에 대한 좀 부분하고요. 예. 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LG생활건강이 나름대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한 장에서. LG 생활건강이요? 예, 생활건강이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 수혜주인데요. 예. 예,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예.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올라온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반등을 하면 예. 조금 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지금은 좀 그렇고- 지켜보면서 이제 반등하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이제 LG 생활건강 짚어주셨는데 뭐 한두 개 더 짚어주시죠. 그 중국 소비 관련주로 하고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본다 그러면 이제 CJ하고 CJ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 음식료 국정으로서 이제 원료를 수입해서 원화 강세 수혜가 되고요. 또한 예. 그 시장이 중국 쪽의 시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 성장을 본다 그러면 예. CJ그룹 정도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또 음식료에서 이제 뭐 빙그레라든지 예. 메일유업 이런 것들도 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인데 예. 그러한 것들이 좀 원화 강세 수혜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예. 시장은 중국 시장이라서 그 수요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봐져서 그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환율을 살펴보면서 중국 경제 관련된 종목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비관론에 휩싸인 미국 경제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경영연구원 홍병각 고문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 카드사의 지금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돼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죠.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